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21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촬영하는 건데 용량이 모자란가? 왜 녹화가 안 되죠? 참 오늘이 장은 양시장 모두 올랐죠. 1%대의 상승을 보였는데 굉장히 이게 답답하고 힘든 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우리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미 증시 14일 만에 동반 하락 영향 제한적이었고 우리 시장이 미 증시보다 선행한 흐름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질병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는데 우리 장 특성, 그러니까 정책주 중심 순환매도 회복이 좀 됐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게 마무리되고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했었던 크라우드웍스가 지금 시간의 하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죠?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됐을 때 유증을 해버립니다. 이게 요즘에 올빼미 공시를 못하게끔 하는데 유증을 했네요. 못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즘 부정적으로 읽히는데 이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특히 민주당에서 AI 강국위원회를 2달 전부터 이제 설치를 하면서 AI 정책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으로 다룰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그때 당시엔 당 대표였잖아요. 그렇게 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관련 정책을 민주당의 중심 정책으로 좀 끌고 가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중심 정책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선거가 이제 이거는 탄핵 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탄핵 뒤에는 선거 시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죠. 조기 대선 시즌으로. 그러면서 이제 솔트룩스와 크라우드웍스가 부각이 됐던 것이 AI 강국위원회 이제 기념 촬영을 했을 때 뭐 양옆에 있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이전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의 AI 이재명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좀 도움을 줬던, 근데 이것 때문에 인맥이 된 게 아니고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크라우드웍스 대표가 계속 AI 관련된 이런 어떤 뭐 학술 회의라든지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냈었어요. 어떠한 행동들을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접근을 한 거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 이제 상승을 보일 때 4월 4일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상으로 2번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은 관성에 의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런 건 이제 상승의 관성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점상 시세는 여기까지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탄력에 의한 관성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 진입을 해서 뭐 먹을 수 있는 시세는 아니었고 개인 투자자의 시세 진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조정 구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자, 점상 시세를 보였었던 이날의 점상 시세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훼손을 했다 그래도 바로 회복하면서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횡보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의 추매를 안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와 함께 장 마감 후에 유증 공시가 나왔죠. 시총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주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마치 작년에 퀄리타스 반도체나 엑시콘을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작년에 반도체 관련주들과 조금 이제 흐름이 다른 것은 작년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전혀 붙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AI 정책이 모든 후보들의 중심 정책이에요. 가장 처음에 나온 정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요 정책을 토대로 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어차피 오늘 이제 추가 매수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손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절이 아니고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반등을 모색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푸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요. 그 변동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음 AI를 보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음 AI가 급등세가 나왔었어요. 나온 이유가 AI 기술력에서 다른 기업들을 압도한다, 오히려 MS도 압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파트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이 수급이 붙었는데 웃긴 건 굉장히 빠른 흐름이 나오면서 밀렸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시장에 수급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수급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 자체를, 심리 자체를, 매수 심리를 불을 붙이면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팔자 심리가 우위를 점하는 매도 우위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됐다, 안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받쳐주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지수를 받쳐주는 수급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시장 안에서 오늘 하루의 시장을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요, 어떻게 보면 팔자 심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수는 받쳐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팔자 심리로 나간다고 해서 꼭 지수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외국인이나 기관의 역할이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팔자 심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약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심리가 너무 강해서 마음 AI도 오늘 상승했다가 좀 밀렸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매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간 조금 올랐네 하고 팔자 심리를 보이는 건 뭐겠어요? 대기 매물, 이식 매물, 이렇게 매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정말 편안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주들의 효과를 지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솔트룩스 얘기, 크라우드웍스 얘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건 미트박스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시장은요, 변동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그 변동성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쉽게 무너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추세가 무너집니다. 종목의 추세가 무너져요. 자,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여기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한번 깨졌죠. 그래서 그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시장 하락 영향도 물론 맞물렸지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자주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명분 자체가 약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요, 거기서 확실한 반등 흐름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은 손절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손절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보유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유를 했을 때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손절을 안 하고 이제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왕창 사갖고 보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투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이 비중 관리를 잘 하면서 종목을 무조건적인 손절이 아니라 수급이 부족해서 못 갔을 뿐이지 명분은 살아 있어. 그러면 얘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져간다. 이런 측면으로 좀 유도리 있게 대응 전략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방적인 대응 전략은 절대로 안 돼요. 극단적인 대응 전략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추격 매수 절대로 안 돼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윗꼬리에 갇혀버릴 수 있는데, 사실 뭐 비중 조절만 했다면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투여되고 거기에 자금이 갇히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크라우드웍스 걱정은 안 하는데 짜증이 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선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미트박스가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때 나왔었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 드리죠.
명분이 확실하고 그 확실한 명분이 나중에 되살아날 수 있는, 반복될 수 있는 명분이라면 손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 깨졌다고 해서. 사실 우리도 미트박스로 수익을 많이 본 종목입니다. 한 두 번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봤는데 그냥 다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을 보고 들어간 수급이 있을 거고, 사실 여기서도 눌림목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라인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지없이 깨버린 다음에 여기까지 밀어버렸잖아요. 손절의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수 있지만 정말 지금 시장에 대부분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뽑아내야 됩니다. 명분이 과연 살아있느냐. 지금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원령 제한 요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미트박스의 상승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 원령 제한입니다. 요 원령 제한을 이제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에서 해제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관세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료가 항상 살아있는 거죠. 지금 자체도 재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 미트박스와 함께 육계 가공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마니커. 왜 올랐나요? 이들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브라질, 세계 최대의 닭고기 생산 국가이자 수출 국가인 브라질이 조류 독감에 휩싸여서 우리나라도 지금 닭고기 수입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마니커나 뭐 체리브로 이런 기업들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하림은 내렸는데 하림 지주는 또 올랐죠. 뭐 하림 같은 닭고기를 유통하는 이 육가공 업체들, 육계 가공 업체들은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실적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이 실적이. 왜 이 실적이 일회성이냐면 조류 독감이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좀 잠잠해져야지 이게 1년 가고 2년 갈 만한 내용입니까? 그렇게 돼서 닭고기를 브라질이 영원히 생산 못하나요? 이건 그러면 지구 글로벌적인 대재앙이죠. 이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규정짓는 단어가 돼야 됩니다. 그 질병이.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들의 상승은 브라질 닭고기를 수입 못하니까 우리나라 닭고기 유통업체들의 닭고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 일시적으로 반짝 지금만 반짝 실적이 나오는 거고, 실적이 나올지도 불분명한 거고. 자, 그래서 6개 업체들, 특히 닭고기 관련주 올랐고, 미트박스도 사실 여기서의 수혜를 받을 거예요. 닭고기를 그만큼 소비를 덜하고 소고기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질병 관련주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오늘 조선주를 하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세진중공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진중공업이 오늘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예요. 자, 근데 이 조선 기자재 업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상에 풍력 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해상 태양광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채집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그리고 지형적인 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늘 없이 가장 많이 펼쳐놓을 수 있는 어디가 있을까요? 사막.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막은요, 설치해놓고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상주하기가 힘드니까. 물론 그건 바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바다는 훨씬 선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사막을 몇 달 동안 사막 안에만 있나요? 그런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근데 배 자체는 원양어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몇 달 동안 바다 위를 항해를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요.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아예 환경적으로 다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바다와 육지는 면적 자체가 바다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니까 풍력타워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일 것인가? 바로 해상이란 얘기죠.
물론 이제 뭐 높은 파도를 그리고 그 험난한 자연환경을 견딜 만한 기술력을 갖춰야 되겠지만 결국엔 바다에 풍력 타워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조선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조선주로 봐야 되고, 사실 천연가스가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LNG를 시추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LNG에서 가장 중요한 플로팅 LNG선, FLNG선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이전 영상에서 녹화가 되지 않은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상은 날라가 버렸으니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2022년부터 이 종목은 이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제 커뮤니티에 함께 계시는 분과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이 영상 보신다면 네 맞아요. 그분이 한 7,000원, 8,000원대부터 모아오면서 뭐 지금 2배가량 오른 상태인데 더 갈 겁니다. 다만 빠르게 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이게 이전 영상에서 끄은 건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뭐 한두 달 정도 하더라도 하락을 두세 달 할 수 있어요. 또는 조정을. 그런 부분들을 견디고 가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술주 중에서 이제 큐렉소가 수출길이 열렸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큐렉소의 이 등락도 굉장히 지금 빨라요. 너무나도 빠르죠. 그래서 사실 미리 갖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데, 미리 갖고 있으려면 이런 구간들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이때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선뜻 매수가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고 브라질 5개국이 참여하는 MDSAP, 이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 요것 덕분에라도 지금 주가 흐름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의료용 로봇은 이미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인증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두 개예요. 바로 크라우드웍스 유증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사실 이게 시총 비중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 맞지만 30%니까 금액 자체가 340억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크라우드웍스가 내렸었던 이유가 바로 이 유증을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유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정책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노림수로 유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로 새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유증이라는 건 이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일종의 제한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장사니까 주주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는 건데, 사실 유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영 아닌 기업이라면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근데 들어간 이유는 영 아닌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고, 크라우드웍스가 사실 지금 뭐 크라우드웍스 기자 검색하면 다 유증만 나오겠지만 크라우드웍스가 지금 AI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AI 강국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크라우드웍스 내일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좀 보유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매물을 소화할 수 없어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승 이슈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절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래서 해드리는 거고, 상승 흐름 유지 못하고 매물을 소화할 여력이 없어서 밀리는 경우의 종목들을 보유하자는 겁니다. 대신 비중을 적게, 그러니까 초기 매수 자체를 적게 해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되도록 자제해야 돼요. 우리가 밀릴 때 사잖아요. 우리는 항상 밀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최고의 전략은 여러 종목 보초병을 투입하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확률을 높이려면 시도 횟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뭐 영상을 2번 녹화했다가 2번 다 날아가서 충격, 그리고 아까 영상 촬영할 때인데 4시 40분에 크라우드웍스 유중 나와서 또 충격, 이렇게 2가지 충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받았는데 사실 이게 좀 끄트머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정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수는 4월 9일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올라오는 기간 동안 우리도 수익을 많이 받고 한 지난주부터 지금 조정이에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는 조정장이 우리나라 먼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돌린 다음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볼 때는 이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추세가 전환될 때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공격적인 대응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유진로봇도 그렇고 대명에너지도 그렇고 제가 매수를 해놓은 이유가 대장주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크라우드웍스도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위주로 종목들 잡아놓으면서 이제 상승장이 나올 때 대장주가 먼저 갈 테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수급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장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 제 커뮤니티에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이 오늘 크라우드웍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보시고 좀 안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시장을 보면서 매도는 아닙니다. 보유를 할 거고 대응 전략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죠. 자, 저는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